새해부터 아이 낳으면 집 살 때 1.6% 금리로 5억 원을 빌릴 수 있습니다. 아이를 더 낳으면 한 명당 0.2%포인트 추가 인하 등도 해줘서 요건만 맞는다면 파격적인 혜택인데 자세한 내용 이상화 기자가 보도합니다. 특례 대출 대상은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안에 출산한 무주택 부부입니다. 부부 합산 연소득은 1억 3천만 원, 자산은 소득 4분이 기준인 4억 6,900만 원을 넘으면 안 됩니다. 조건이 맞으면 내년부터 최저 1.6% 금리로 최대 5억 원까지 주택 마련 대출이 가능합니다. 대상 주택은 9억 원 이하, 전용 면적 85제곱미터까지입니다. 올해 태어난 입양아 가구와 혼인신고 없는 부부도 해당합니다. 기존 주택담보대출은 대환 가능한데 아이를 더 낳으면 한 명당 0.2%포인트 추가 인하하고 대출 기간도 5년씩 연장됩니다. 각계각층의 그 수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포괄하는 그런 주택 정책으로 좀 갈 필요가 있겠다. 신혼부부라든가 그 출산에 대한 특공 이렇게 해서 저출산을 막는다는 취지인데 집값 상승과 가계대출 증가로 이어질 거란 목소리도 나옵니다. 앞서 당정은 청년층 내 집 마련을 돕기 위해 2%대 주택담보대출이 가능한 청약 통장 상품도 내놓기로 했습니다. 결국은 그 핵심적인 목표는 부동산 시장을 부양하려는 것이 아니냐. 버블이 꺼지면서 정상화되고 있었던 부동산 시장이 다시 장기적으로 왜곡될 수 있다. 같은 날 금융당국은 내년 대출을 더 조이는 정반대 대책을 내놨습니다. 대출 총량을 줄이기 위해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DSR을 더 엄격하게 따지기로 한 겁니다. 일명 스트레스 DSR인데 일반 대출자가 빚내긴 더 어려워졌습니다. 소득 5천만 원 대출자가 30년 만기 분할 상환 대출을 받을 경우 한도는 내년 3억 3천만 원에서 내후년엔 2억 8천만 원으로 쪼그라듭니다. 당장 내년 2월 주택담보대출부터 단계적으로 다른 대출로 확산하는데 한도는 최대 16%까지 축소됩니다. JTBC 이상화입니다. 정부가 저출산 문제에 대한 대책으로 아이를 키우는 부모를 위해 육아 재택근무를 보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걸로 JTBC 취재 결과 파악됐습니다. 일주일에 사흘은 사무실로 출근하고 이틀은 재택근무를 하는 식의 제도를 마련한다는 겁니다. 먼저 배양진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올해 마지막 국무회의에서 저출산 문제에 대한 특단의 해법을 주문했습니다. 저출산 문제는 우리가 상황을 더욱 엄중하게 인식하고 원인과 대책에 대해서 그동안과는 다른 차원의 고민을 해야 합니다. 정부는 육아 재택근무를 포함하는 하이브리드 근무제의 도입도 검토하고 있는 걸로 파악됐습니다. 아이를 키우는 부모를 위한 재택근무 보장은 윤 대통령이 지난해 1월 대선 때 시민의 제안을 받아 발표한 4대 국민 공약 중 하나입니다. 비대면의 이런 언택트 문화로 지금 가고 있기 때문에 아주 좋은 아이디어 같고 정부는 5일 근무 중 이틀은 집에서 사흘은 사무실에서 하는 혼합형 근무제까지 여러 대안을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제조업 등 현장 근무가 필수인 업종은 적용이 어렵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또 일부 중소기업 등에선 아직 육아휴직도 충분히 쓰기 어려운 현실입니다. 정부는 이를 감안해 단축근로, 탄력근로 등 다른 유연근무 제도를 통합해 종합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냈습니다. 저출산휴 관계자는 육아재택의 일괄적인 의무화는 쉽지 않다며 일가정 양립제도의 중요한 근로 형태라는 걸 명확히 하자는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같은 내용은 저출산 관련 대통령 새해 업무보고에도 포함될 걸로 전해졌습니다. JTBC 배양진입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최대 150만 원을 받는 육아휴직 급여를 200만 원까지 올리고 아동수당을 받는 연령을 더 늘리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예산인데 교육 예산 일부를 끌어쓰는 방안이 거론됩니다. 이어서 강나현 기자입니다.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가 검토 중인 저출생 대책의 핵심은 현금을 더 주는 겁니다. 현재 육아휴직을 하면 한 달에 최대 15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는데 200만 원으로 올리는 안을 살펴보고 있는 겁니다. 태어난 뒤 7살까지 매월 10만 원씩 나오는 아동수당도 17살까지 지급하는 방안을 논의 중입니다. 이렇게 하려면 1년에 11조 원가량이 더 필요합니다.
문제는 재원 마련입니다. 위원회는 최근 교육 예산을 끌어쓰는 방법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전국 시도교육청에 지급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경우 학생 수가 줄면서 예산이 남는데 이를 활용하자는 겁니다. 또 교육부가 내년부터 복지부에 보유 건물을 넘겨받는데 이에 따른 예산을 교육부로 넘기지 말고 저출생 대책에 사용하자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유보 통합의 예산을 기존 교육 예산과 교부금으로 감당할 수 있다면 절감되는 기존의 보육 예산을 시급한 국가 과제인 저출산 예산으로 활용하는 것은 매우 합리적인 방법입니다. 위원회는 여러 안을 두고 의견을 수렴하는 단계일 뿐이라며 선을 그었지만 당장 교육부는 난색을 표했습니다. 시도교육청도 거세게 반발할 걸로 예상됩니다. 또 관련 부처와의 협의는 아직인데다 총선까지 앞두고 있어 당장 확정안을 내놓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JTBC 강나현입니다.